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4월 4일 개통한 이후 3개월을 넘긴 신안천사대교는 전남 서남권 관광 발전에 큰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안뿐만 아니라 전남 서남권 관광객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남성 관광 핵심으로 자리 잡은 천사대교의 성과와 앞으로 남은 과제 등에 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천사대교 개통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어떤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우선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죠. 섬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바다가 육지가 됐으니까 내가 언제든지 섬에서 나올 수 있고 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포근함이 있을 수 있고, 또 밖에 나와서 살고 있는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이 어떤 위급 상황이 있거나 할 때 배를 이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었던 곳을 차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고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그동안 목포항이나 북항, 성공항에서 여객선을 이용해야만 암태나 자은이나 이런 데 갈 수 있었던 곳을 차량을 이용해서 천사대교를 통해서 암태 자은을 가고, 암태 자은에서 난강까지 가는 데 있어서 비금 가산 30분이면은 다녀올 수 있는 이런 이제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섬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동성이라든지 특히 농수산물의 유통에 있어서 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바다가 육지가 됨으로써 그것을 찾는 관광객들의 숫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늘었다. 이런 많은 변화들이 천사대교 교통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진단해 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장에서 보기엔 천사대교 개통과 어떤 변화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큰 변화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뭐 45인승 버스로 하루에도 수십 대, 수백 대가 들어가서 신안의 중부권을 다 여행을 하고 하루 동안에 다 여행을 하고 돌아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많은 농산물들이 대형 트럭을 통해서 밖으로 도심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요즘에 양파 문제로 가장 크게 몸살을 앓고 있는데, 양파 같은 것도 수확을 해서 빨리 이것을 도심으로 가지고 나오지 못하면 썩거든요. 근데 그것을 또 빨리 도심으로 가지고 나와서 시장에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어서 좋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많은 관광객들이 섬으로 오갈 수 있다는 점에 가장 큰 변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네, 그렇다면 천사대교 개통 전과 후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개통 후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전에 이제 저희 때만 해도 제가 고향이 섬이니까 저희 때만 해도 2시간 이상 걸쳐서 시골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차로 들어가서 1시간이면 하이도까지도 들어가고, 또 안자도에 사신 분들은 그냥 차로 그냥 훅 들어갔다가 밤에 저녁에 그냥 나오더라고요. 저도 제가 나오면서도 감동을 하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아이고 밤 되면은 배로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 안자도에 들어가면. 근데 차를 타고 제가 밤에 나오고 있더라니까요, 목포로. 그래서 아이고 섬 사람들 참 살기 좋아졌다. 만약에 밤에 배가 아프거나 갑자기 응급 환자가 생기면 나올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아프면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천사대교 개통 후에 우리가 이제 섬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대교 건설로 인해서 그럼요. 섬 주민들이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죠. 네, 그렇다면 이제 천사대교 개통 전과 후 어떤 차이점이 또 있을까요? 우선 이제 많은 차이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배를 이용하지 않으면 암태나 안자, 팔금을 갈 수 없었던 곳이 이제는 이제 앞에도에서 차로 10분이면은 그 섬들을 갈 수 있고, 또 목포 북항에서 비금이나 도초도를 가는 데 있어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 거리를 암태 난강에서 가산으로 가면 25분에서 30분 정도면은 비금 도초를 갈 수 있고, 이런 교통의 편리성이나 주민들의 이동성, 물류의 흐름, 이런 것은 이제 굉장히 편리해졌고, 아까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섬 지방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특히 야간에 해경정이라든지 뭐 헬기가 뜰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마을의 어선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육지에 이제 대형 병원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지금은 이제 뭐 119라든지 이런 구급차들이 마음대로 섬지방에 이제 들어가서 환자 이송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개통 후에 섬 주민들의 환경이나 생활 여건은 많이 개선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부족하고 또 불편한 점들은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단순히 그 도로를 내거나 섬과 섬을 또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이 연결하는데 목표를 정하다 보니까 그 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접속 도로라든지 또 섬 지방의 내부 그 어떤 기반 시설,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못하고 개통 후에 부랴부랴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이제 불편을 가져오잖아요. 제가 천사대교 개통과 관련해서 전라남도나 신안군, 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같은 경우는 10년 전부터 천사대교 개통에 따른 선왕권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연구 용역도 했고 세미나 포럼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주요 내용들이 보면은 전부 관광객이 얼마나 올 것이다,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얼마나 찾으면 지역의 일자리나 관광산업이 발전할 것이다, 이런 데 포커스를 맞췄지, 그것이 개통됨으로써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이나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대교의 다리 건설과 동시에 육지로 연결되는 섬 내부의 도로라든지 상수도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사회 기반 시설들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면은 그런 불편함이 없었을 거예요. 특히 앞에읍에서 천사대교까지 가는데 단선 도로기 때문에 굉장히 꾸불꾸불하고, 특히 요즘 이제 관광버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한목의 주말에 몰리면서 완전히 정체 현상이 10분이면 갈 거리를 많게는 3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이런 정체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돼야 될 그런 문제로 생각이 듭니다. 네, 관광객에게만 초점이 맞춰졌고 막상 주민들에게는 신경을 쓰지 못했던 점이 가장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여전히 이제 천사대교 개통하고 나서도 부족하고 불편한 점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족하고 불편한 점, 관광객 입장이, 저는 이제 그 문화관광 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김삼열 청장님께서는 지역 주민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셨다면, 저는 관광객 입장에서 들어가서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차량이 멈춰야 될, 그러니까 뷰 포인트 같은 데서 잠깐 멈추고 싶은데 거기에 주차장이 없다는 거, 주차장이 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되어 있으면은 이제 좋을 텐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간선도로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주차를 하면은 뭐 왕복 2차선이라 굉장히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버스를 한 번은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왕복 2차선인데 버스 2대가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바퀴가 한쪽으로 빠져본 거죠. 하마터면 45인승 버스가 이렇게 옆으로 빠져볼 뻔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놀라웠던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좀 교통이 어려웠다고 하고, 또 그런 것도 있었고, 화장실 문제, 사람이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서 좀 어려웠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다 해결은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좀 좋아지겠죠. 어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들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많이 부족하죠. 마련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네, 그렇다면 자라대교 준공식이 지난달에 열렸습니다. 네, 자라대교 준공을 통해서 네. 전남 서남권에 이제 좀
관광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발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자라대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르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안자도하고 자라도를 잇는 자라대교 준공이 지난 7월 10일 날 있었는데 총 2km이고 왕복 2차선으로 사장교 형태로 이루어졌고요. 2011년 12월에 착공해서 2018년 7월부터 차량이 운행되었어요. 그리고 자라도에는 146가구가 있고요. 301명이 주민들이 살고 있고요. 하루에 두 편에서 세 편 정도의 배를 이용하여서 목포로 나오곤 했는데 그 시간은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리를 이용해서 안자도로 이렇게 해서 목포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라도 역시 육지화 되어서 쉽게 사람들이 이제 편리하게 목포를 다닐 수 있게 되겠죠. 목포로 또는 뭐 육지로 광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라대교로 인해 자라도도 육지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목포나 여러 가지 군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 자라대교 준공식과 함께 어떤 부분에서 또 발전할 방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라대교의 개통은 이제 신안 그 장산 하이 신이 이런 중부권을 이제 연결하는 전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자라도만 놓고 보면은 다리로 연결해야 될 경제성이나 효과성은 미미하지만은 앞으로 신안 중부권 전체를 육지화하는 이런 작업의 일환으로 이제 자라대교가 개통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자라대교 개통에 따른 이제 하이 신이 장산 이쪽에 육지화되면은 신안은 이제 비금 도초 흑산 요 정도 이제 섬으로 남아 있죠. 장래적으로는 이제 추포도하고 또 비금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이제 흑산만 이제 섬으로 남는 그런 이제 천사의 섬이 아닌 이제 거기서 천사에서 이제 많이 좀 빼야 되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흑산 공항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거론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중부권의 이제 그 관광 활성화, 중부권의 발전 이런 부분을 목표로 두고 이제 다리를 이제 건설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리 건설에 따른 그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효과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주민들의 삶이나 또 그 지역의 경제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육지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생활 측면에서는 삶이 저하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기농, 기업, 기촌 사업 같은 것도 좀 활성화를 시키고 또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리 건설과 함께 고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천사대교 개통에 따른 인접 지자체마다 기대했던 바가 있었을 텐데요. 효과는 있었습니까? 글쎄 저는 이제 인근 지자체들이 천사대교 개통에 따른 뭘 기대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객 유입에 대한 기대는 컸겠죠. 그러면 우리가 천사대교 개통에 맞춰서 그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유입하고 유치할 수 있는 준비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관광협회 회장님 계시지만은 관광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7대 요소, 뭐 볼거리라든지 탈거리라든지 먹을거리라든지 쉴거리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천사대교 개통에 따라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아직까지도 좀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행정과 정책을 집행을 함으로써 우리 천사대교가 개통되는 시점에 맞춰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소지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뭐 신안군에 있는 다리지만은 이 목포시를 중심으로 한 국외 선안권 지자체들이 지금이라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관광 자원들을 네트워크하고 공동 마케팅을 하고 같이 시티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TF라든지 그런 그 어떤 팀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선안권이 같이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네, 관광객 유입에 대한 기대는 컸지만 정말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했는가라고 의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천사대교 개통에 따른 인접 지자체마다 기대하는 효과가 있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라남도에서는 그 남도 한 바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인근 지자체들 연결하여서 관광 상품으로 남도 한 바퀴를 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무안, 목포, 신안이라든지 해남, 영암, 목포 이렇게 해서 여러 코스들 28개 코스를 만들어서 그 관광객을 모객을 해서 이렇게 관광 상품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이용하면은 올 여름도 아마 여유 있는 그런 아마 여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천사대교 개통은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모두의 다리 개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효과와 문제점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리가 건설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길게는 15년 전, 착공부터 준공까지는 10년 이런 긴 시간들이 있거든요. 긴 시간들이 다리 건설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기를 단축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데는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라든지 생활 환경 개선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떤 그런 정책들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준공 전까지는. 그래서 준공 후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면 이제 부랴부랴 급조를 해가면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일단 이제 우리가 섬이라든지 이제 도로 교통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 거냐? 그러면 제일 먼저 티 나오는 게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것이다. 근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삶이나 생활 환경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부분은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크게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관광은 하나의 덤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관광이 주가 되고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이 뒷전으로 밀리는 이런 정책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고 앞으로 상상력을 발휘하는 그런 행정들을 펼치면서 주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면은 저 사람들이 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 하는 호기심에라도 관광객들은 많이 몰려온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의 삶과 정주 여건, 환경이 개선되는 복지가 있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많이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관광객 유치에만 너무 힘을 쏟는 게 아니라 살고 있는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나 복지에도 좀 힘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천사대교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겁니까? 네, 이제 기존의 행정적인 관행에서 벗어나서 시민과 행정 그리고 시장 구조 및 시민사회가 유기적 상호작용하며 소통하면서요, 지역 행정에 있어서 공급자가 고민해야 할 여러 부분이 좀 그런 공급자가 고민해야 할 부분에 힘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뛰는 저희는 관광객과 현지인의 어떤 메신저 역할을 충분히 해서 지역 관광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수준과 어떤 폭넓은 어떤 어떤 관광의 확장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네, 지역 주민과 또 관광객들이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천사대교 개통으로 큰 성과는 거뒀지만 부족한 숙박시설, 식당 등 해결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섬 관광이라는 콘텐츠의 다양성까지 더해져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을 이뤄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